또 미라클 모닝이 엄청 유행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 많은 계획을 하려면 미라클 모닝을 하면 되겠다 하면서 아침에 4시에 일어나는 것을 계획합니다. 처음에 며칠은 잘했어요. 한 일주일 정도는 잘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조금씩 무너졌죠. 근데 웃긴 게 아침을 망치면 그냥 좀 늦게 일어났구나 하고 그 뒤에 일을 하면 되는데 그냥 저는 그 하루를 포기했어요. 안녕하세요. 자기계발 중독자로 10년을 살면서 이룬 것 쥐뿔도 없었던 제가 이제 180도 바뀌면서 이제는 유튜버까지 쓰리잡과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사소하지만 행동력을 바꿀 수 있던 생각 3가지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때 영어 공부, 독서, 일도 잘해야 되겠고 그리고 운동, 유튜브까지 이렇게 많은 거를 완벽하게 해내려고 했어요. 근데 심지어 더 잘하고 싶어서 심리학 전공까지 이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게 숨이 턱턱 막히는 계획인데 그때는 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참 애들을 가르치면서 애들 수준을 파악하고 이제 계획을 짜고 디벨롭 시키는 그런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자신을 그렇게 몰랐던 겁니다. 아주 메타인지가 백박살이 나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필 또 미라클 모닝이 엄청 유행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 많은 계획을 하려면 미라클 모닝을 하면 되겠다 하면서 아침에 4시에 일어나는 것을 계획합니다. 처음에 며칠은 잘했어요. 한 일주일 정도는 잘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조금씩 무너졌죠. 근데 웃긴 게 아침을 망치면 그냥 좀 늦게 일어났구나 하고 그 뒤에 일을 하면 되는데 그냥 저는 그 하루를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100점으로 살고 싶었었나 봐요. 근데 그게 이제 원싱이랑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애초에 그냥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고 그런 구조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책에 나온 그런 것들을 좀 제 삶에 녹인 후로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 중에 2가지가 뭐였냐면 첫 번째는 원싱이라는 책이 나왔던 거예요. 제목에서부터 원싱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단 한 가지 중요한 것 그리고 지금 순간 이 순간 중요한 단 한 가지를 하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단 하나만 제대로 하자. 여러 가지 그 거창한 계획보다 한 가지가 무엇이 있을까? 저는 진짜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었어서 이 욕심을 버리는 게 진짜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주변을 싹 봤죠. 근데 제 동생은 저랑 성향이 완전 반대예요. 그렇게 욕심도 없고 그냥 뭐 필요한 거 공부하자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동생은 하나씩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걸 했는데 지금 5, 6년, 10년이 지난 지금은 그 친구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졌고 저는 그냥 깔짝깔짝하면서 그냥 겉에 아는 것만 많아진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이 깨졌던 것 같아요. 아, 이게 하나씩 해나갔을 때 지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쌓여가는 그 힘은 대단하구나. 이러면서 제 생각을 많이 바꾸게 되었습니다. 2번째는 뭐였냐면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보고 이제 가지고 온 건데요. 우리가 못하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도 게을러서도 아니다. 시스템이 없어서다. 너가 바로 행동하게 하는 그 시스템이 없어서 그런 거다. 그건 어떻게 하냐면 작고 쉽게 바로 할 수 있게 만들어라 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첫 번째 미션은 뭐였냐면 제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 많은 분들도 공감하실 텐데 침대에서 안 나와요. 침대랑 물알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침에 일어나서 보통 이제 계획을 짜고 자기 전에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침대에 일어나서 책상 위에까지 걸어가는 그게 저한테는 굉장한 벽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방법이 있을까 하다가 핸드폰으로 기록을 하자 였습니다. 그래서 노션이라는 어플을 깔게 됐고 그거로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저만의 그런 시스템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노션을 쓰고 나서부터 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나에게 가장 힘들었던 그 행동의 벽을 없애버렸던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많이 바뀌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회고뿐만이 아니라 나도 돌아보자였습니다. 제가 굳이 이 방향을 잃어갔던 이런 좀 속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굳이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오랫동안 그 늪에 빠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만큼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행하는 거는 요만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못한 이만큼에 대해서 자기 비하를 하게 되고 이제 나를 자책하게 됐고 그러면서 자존감이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갔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를 다시 움직이게 했던, 사실 그 앞에 첫 번째, 두 번째를 하게 했던 마지막 세 번째가 감정일기를 쓰다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일을 잘한다, 그리고 자기 개발을 조금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회고를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뭐 일주일 회고, 그리고 한 달 회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효율을 내기 위해서 좀 더 잘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복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나의 상태는 왜 복기를 안 하시나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왜 난 이걸 하기 싫어하는지, 지금은 왜 못하겠는지 이런 거를 복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걸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번아웃까지 왔고 좀 많이, 제 딴에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봤던 것이 많은 심리학자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불안이 높을수록 사람은 더 게을러지기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해야 할 거는 많은데 마음이 따라주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깨닫고 어떠한 일을 회피하기 시작했을 때 또는 그 전조 증상이 보이면 일단 어김없이 감정일기를 켭니다. 내 감정을 정리를 먼저 해줍니다. 그러고 나면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난 이거 못하겠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정리하고 육안으로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막 뭐를 먹어야겠고 술을 먹어야겠고 그래도 결국에는 그때뿐이고 만약에 술을 먹으면 그 이후에 나의 그 계획들은 다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이 오는 거는 공허함인데 되려 감정일기를 써서 내가 그거를 이제 육안으로 싹 보면 나는 이 일에서 짜증이 났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주고 그랬구나 라는 그런 것들을 내가 알아주면 또 신기하게 그게 내려간다고요. 그런 짜증나는 것들이 또 내려간다고요. 그러면서 또 뭔가 이게 100%는 아니지만 50점이라도 할 수 있는 하루가 되는 거죠. 돌아보면 저는 자기 개발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던 거 아닐까 싶어요. 뭔가 저의 불안함을 자기 개발로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잘 해내지는 못했고 그게 이제 악순환이 되었었는데 이렇게 저는 이러한 방식으로 일어났고 저의 일어났던 그 시스템이 담겨있는 노션 템플릿이 궁금하다면 아래 하단에 링크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